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해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 있습니다. 예.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? 준비가 됐나요? 예. 대법원이 땅콩해양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예. 다 또 하나 있어요. 같이 보시면. 그러니까 준비가 됐나요? 이 그렇네요. 땅콩해양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은 무죄다. 그러면 예. 최 변호사님, 네, 그렇습니다. 조현아 전 부사장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네.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유추 해석 내지는 확장 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항로가 과연 그러면은 육상에 있는 계류장에서 어떤 활주로까지 해서 그 공항에 뜰 때까지도 다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. 결국 지금 그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항공에 공중에 떴을 때를 시작하는 것을 에어웨이라 하는 그런 어떤 확장 해석 금지, 불리한 유추 해석 금지 그 원칙이 아마 무죄의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.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모든 어떤 그 조현아 부사장이 좀 뭐 여러 가지 윤리적 비난은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대원칙에 있어가지고는 확장 해석 내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시청자분들이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항로의 문제, 양쪽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. 유도로가 있고 주기장이 있고 활주로가 있어요. 예.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이거를 항로로 보느냐, 항로 이꼬로 항공로냐,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항공로라고 보는 거는 항공 관제사가 통제하는 지상 200m 이내에 그 길을 항공로고 그게 이꼬로 항로라는 거예요. 예. 따라서 요번에 조현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토잉카에서 자체 동력 없이 유도되고 있었다. 예. 이렇다면 그 길이 운항도 아니고 항로를 간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. 예. 사실은 저도 뭐 이 법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뭐 절대 다수가 항로로 해석하는 건 좀 검찰의 해석이 무리가 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명이 없는 거,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. 알겠습니다.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거죠. 예, 최 변호사님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 전 부사장은 이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서 그 순간 1심 판결이,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거 보면은 지금 항공운항법상의 항로 변경죄는 무죄가 된 것이고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강요죄,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인데요. 말씀드렸듯이 아까 있었던 박창진 그 전 사무장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유죄된 범위 내에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그 민사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 사실 이제 항로라 할 경우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.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해왔거든요. 예.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일단 이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만 이제 저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항로가 정확히 뭐냐?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다른 관련법들도 조금의 어떤 깨끗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일단 대법원에서 저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좀 개정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결국 그와 같은 것은 그 항공운항법상의 항로란 개념 정의 자체를 넣는 그런 그 이른바 조현아법이 나와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법 관련해 가지고는 인플라이트라고 해서 운항 개념이 있습니다. 그거는 문을 닫고 해서 출발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까지 그때가 운항 개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항로란 것은 이 주기장을 떠나서 쭉 그 활주로에서 떠서 공중에 200m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관제가 시작되는 것을 현재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항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재의 실무적인 해석 예를 그 대법원에서 따랐다 이렇게 해석될 것 속보 같습니다. 한번 더 읽어볼게요. 대법원이 그러니까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다음 속보 같이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. 또 있습니다. 그래서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다. 뭐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일단 대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 전직 대한항공 부사장이잖아요. 네. 경영 일선에서는 지금 물러나 있는데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
경영 복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? 지금 현재는 이제 자녀들 양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형제 자매들 간에 일단 분사가 돼 있습니다. 아하.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맡고 있고 또 이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지니어라고 이제 저가항공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대한항공 기내 관련된 이제 맡아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면 이게 상당히 큰 죄가 되고 이건 사실은 다시금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. 예. 근데 만약 이게 이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머지 강요죄나 이런 형사상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항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일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됐기 때문에 아마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예상입니다. 예.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해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 있습니다. 예.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? 준비가 됐나요? 예. 대법원이 땅콩해양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예. 다 또 하나 있어요.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준비가 됐나요? 이 그렇네요. 땅콩해양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은 무죄다. 그러면 예. 최 변호사님, 네, 그렇습니다. 조현아 전 부사장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네.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유추 해석 내지는 확장 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항로가 과연 그러면은 육상에 있는 계류장에서 어떤 활주로까지 해서 그 공항에 뜰 때까지도 다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. 결국 지금 그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번에 조현아 조현아 전 부사장이. 부사장이 이 토잉카이에서 자체 동력 없이 유도되고 있었다. 예. 이렇다면 그 길이 운항도 아니고 항로를 간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. 예. 사실은 저도 이 법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절대 다수가 항로로 해석하는 건 좀 검찰의 해석이 무리가 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명이 없는 거,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. 알겠습니다.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거죠. 예, 최 변호사님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 전 부사장은 이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서 그 순간 1심 판결이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거 보면은 지금 항공운항법상의 항로 변경죄는 무죄가 된 것이고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강요죄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인데요. 말씀드렸듯이 문을 닫고 해서 출발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까지 그때가 운항 개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항로란 것은 이 주기장을 떠나서 쭉 그 활주로에서 떠서 공중에 200m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관제가 시작되는 것을 현재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항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재의 실무적인 해석례를 그 대법원에서 알겠습니다. 따랐다 이렇게 해석될 것 속보 같습니다. 한번 더 읽어볼게요. 대법원이 그러니까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다음 속보 같이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항공기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. 또 있습니다. 그래서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다.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일단 대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 전직 대한항공 부사장이잖아요. 네. 경영 일선에서는 지금 물러나 있는데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경영 복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? 아까 있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의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유죄된 범위 내에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그 민사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 사실 이제 항로라 할 경우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.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해왔거든요. 예.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일단 이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만 이제 저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항로가 정확히 뭐냐?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다른 관련 법들도 조금의 어떤 깨끗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일단 대법원에서 저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좀 개정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결국 그와 같은 것은 그 항공운항법상의 항로란 개념 정의 자체를 넣는 그런 그 이른바 조현아법이 나와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법 관련해 가지고는 인플라이트
플라이트라고 해서 운항 개념이 있습니다. 그거는 공항이 공중에 떴을 때를 시작하는 것을 에어웨이라 하는 그런 어떤 확장 해석 금지, 불리한 유추 해석 금지, 그 원칙이 아마 무죄의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.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모든 어떤 그 조현아 부사장이 좀 뭐 여러 가지 윤리적 비난은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대원칙에 있어 가지고는 확장 해석 내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시청자분들이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항로의 문제, 양쪽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. 유도로가 있고 주기장이 있고 활주로가 있어요. 예.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이거를 항로로 보느냐, 항로 이꼬로 항공로냐,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항공로라고 보는 거는 항공 관제사가 통제하는 지상 200m 이내에 그 길을 항공로고 그게 이꼬로 항로라는 거예요. 예. 따라서